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첫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장 선거는 박남춘, 유정복 후보의 리턴 매치에 정의당 이정미 후보까지 가세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미래 청사진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인천시장 후보들의 1호 공약을 알아봅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선택한 제1호 공약은 인천 이음경제 100조 도시, 기존 이음카드 플랫폼을 이음플랫폼 3.0으로 발전시켜 100조 도시 인천을 완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기존 이음 플랫폼의 혜택을 강화해 인천 안에서 경제 선순환 규모를 100조까지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천 이음 뱅크를 설립해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도 직접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줄 창업도시를 만들겠다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민선 7기 주요 성과가 이음카드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이었던 만큼 민선 8기 핵심 정책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제1공약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문명의 시작점인 인천항 내항 부활을 통해 원도심을 혁신할 거란 구상입니다. 우선 내항 일대 55만 평의 소유권을 인천시가 확보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곳 경제자유구역을 시 주도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하버시티로 재생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내항의 앵커시설과 대기업을 유치하고 연안부두와 부평을 잇는 트램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버시티 건설을 미래 비전인 뉴홍콩시티를 실현하는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유 후보는 내항 매입 방법과 사업비 확보 방안도 세워놨다는 입장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군수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도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을 순환 교통망으로 잇고 역세 상권을 조성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인데요. 교통망을 확충해 16개 트리플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도시 분야 1차 공약으로 내세운 건 트리플 역세권 조성입니다. 인천의 모든 지역을 순환 교통망으로 잇고 복합 역세 상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KTX와 GTX, 광역철도,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와 트램을 모두 완성해 3개 철도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 16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수구에서 출발해 중구와 동구를 지나 서구 강화까지 이어지는 인천 3호선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 트램 노선 추진과 함께 광역교통망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인천시가 착안했고 제안에 성사시킨 GTX-T Y자 노선 동시 착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GTX-E와 공항철도의 서울 9호선 직결도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제2공항철도를 건설하고 KTX와 월판선 수인선이 향후에는 인천역을 거쳐 인천공항까지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권역별 역세권과 랜드마크 사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동구는 송림체육관 재단장과 만석 화수부두 친수공간 조성 등을, 중구는 우주항공센터 건립, 영종 월미간 해상 케이블카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남동구는 소래생태 대공원과 9월 트리플 스퀘어 조성을, 서구는 검단 워터밸리 물길 연결과 청라 인공해변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인천 전역을 역세권, 생활권, 행정권에 따라 24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들 24개 권역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나 문화관광시설, 공원 녹지 등 동네마다 랜드마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속도감 있는 성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박 후보는 앞으로 4년 동안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30만 호의 신규 재건축 주택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1.7%에서 3%로 늘리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음악대학 설립과 서부권 종합예술회관 건립, 송도 아트센터 1단계 건립 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유 후보는 또 K-팝 아레나 건립과 한류 콘텐츠 육성 등 K 콘텐츠 월드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인천에서 첫 민생 현장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정의당은 인천을 당대표 전략지역으로 뽑으며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는 소래포구 상인들을 만나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위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정의당. 민생 현장 첫 방문지로 인천을 택했습니다. 인천을 당의 대표 전략지역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진교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정의당의 도약을 이끌고 파란을 일으킬 곳이 인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축구에서 등번호 10번 선수가 팀 내 가장 에이스라면 정의당의 등번호 10번호는 바로 이정미 전 대표님이라 당당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님이 인천에서부터 양당 기득권 체제에 균열을 내고 다당제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는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순환 풀뿌리 지역경제를 위해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인천시가 시초 자본금을 출자하고 지역 대투자 조례를 제정하여서 인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을 유치할 것입니다. 인천사회연대은행은 일반적인 금융 업무 이외에도 인천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저리의 대출과 주택자금과 학비 지원 등 지역 환원 금융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이 후보는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소래포구 어시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소래포구 상인들은 지난 2017년 화재로 터전을 잃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가 크지만 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적어도 인천시 정부만큼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지역 경제를 지켜왔던 우리 소상공인분들 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그런 시정부가 돼야 된다. 이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와 퇴거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수구청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3개 지역은 단수 공천을 했고 7개 지역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기초단체장 7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구청장에는 김정헌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김 후보는 6대, 7대 인천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동구청장에는 김찬진 후보가 김기인, 유일용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당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자문위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장 경선에선 박종효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박 후보는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 윤석열 후보 인천시 선거대책위 조직전략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강화군수에는 유천호 군수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3선에 도전합니다. 부평구청장에는 유재홍, 계양구청장에는 이병택, 미추홀구청장에는 이영훈 후보가 경선에서 이겨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구청장에 강범석 전 서구청장을, 연수구청장에는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 옹진군수에는 문경복 전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수구청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강화군수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유천호 현 군수가 확정되면서
민주당 한현희 후보와의 리턴 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경선을 포기했던 안영수 전 의원이 현재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유천호 현 군수가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 예비 후보는 윤재상 전 시의원과의 경선 맞대결에서 68%를 득표해 강화군수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유 예비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원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마 각오를 다졌습니다. 2012년 보궐선거로 강화군수에 처음 당선된 뒤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유 예비 후보는 이번 선거로 3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한현희 전 평택시 부시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경기도 등에서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온 한 예비 후보는 지난 2018년 치른 강화군수 선거에서 26.6%의 표를 얻어 낙선한 바 있습니다. 한 예비 후보는 낙선 직후부터 4년간 꾸준히 표밭을 다져왔다며 이번 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강화군수 선거는 리턴 매치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안영수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안 전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예비 후보로 등록했지만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힌 뒤 현재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의원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5월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 마스크를 벗을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감염 걱정이 아직 줄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리 모습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인천 방송 이관성 기자입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첫날, 시민들은 마스크를 쉽게 벗지 않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아직도 하루 수만 명인데다 주위의 감염 걱정이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행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다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고 저도 조금 마스크 쓰는 게 조금 더 감염 돌파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서. 실내와 실외를 드나들 때 결국 써야 하는 불편함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내 같은 데 지나가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또 썼다 벗었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귀찮은 게 있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공원과 산책로에서는 서로 거리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상쾌하고 좋고 긴가민가해서 벗고 걸어봤는데 속도 숨쉬기도 편하고 일단은 이제 저는 직업이 그래서 사람이 이제 몇 사람만 보이면 마스크를 쓸 거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여기는 산책로에 사람이 없어서 벗으니까 마음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답답함을 줄일 수 있지만 아직은 감염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확진이 안 돼가지고 혹시 또 야외에서 벗고 다니다가 또 마지막에 또 확진이 될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어색한 모습인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애매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안내 표시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 안내에 대한 표지나 표시들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요. 방역당국은 스포츠 경기장과 놀이공원, 워터파크와 체육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때 야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면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시민들은 감염 우려가 크게 줄어야 마스크를 벗을 것처럼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은 올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실패했는데요. 보건당국은 내년에 수도권과 제주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국가 감염병 관리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017년 호남권을 시작으로 2020년 충청권과 경남권, 지난해 경북권에 이어 올해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 성모병원이 수도권역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내년에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이 선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 사전 서면 질의에서 정 후보자 측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천 지역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제주권 2곳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가 포함된 수도 권역은 3월 현재 인구 2,756만여 명인데 반해 제주는 67만여 명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고려사항은 의료자원 분포, 인구와 생활권, 감염병 발생 빈도 관리, 항만 공항 인접도 등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이 지난 2016년 진행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중앙 1곳, 중부, 영남, 호남 등 권역 3개소와 국제공항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인천, 제주 2개소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가 설립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역 내 상급 종합병원인 인하대병원이나 가천길병원 등이 인천의료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두 병원은 부지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올해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를 고사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계양구가 12.75%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부평구와 남동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인천 지역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 대상은 63만 2,926필지입니다. 인천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8.4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가 전년 대비 12.75% 상승하며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용도 지역 변경과 서운 산업단지 등의 개발 사업이 공시지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뒤이어 부평구와 남동구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부평구는 청청동 공업지역 내 주상용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역세권과 재개발, 재건축 지역 위주로 지가가 상승됐으며 남동구는 원도심 지역 소규모 신축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가장 낮게 상승한 구역은 중구로 높은 시가를 기록한 계양구와 비교했을 때 약 2.4배 차이가 납니다. 인천의 전체 땅값은 지난해보다 약 30조가 늘어난 353조입니다. 지가총액은 서구가 79조, 연수구가 59조를 기록하면서 인천의 신도시민 지역이 인천 지가총액의 39%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금화 제야빌딩으로 1제곱미터당 1,490만 원입니다. 반면 옹진군에서 가장 비싼 땅이 1제곱미터당 100만 5천 원을 기록하면서 지역별로 지가 차이가 났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인천에서 제주항로는 여객선이 엔진 고장으로 1월부터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여객선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시운전 등을 거쳐 4일부터 다시 주 3회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선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운항이 재개된 인천 제주항로 여객선. 710억 원을 들여 건조한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27,000톤급 크루즈 카페리선으로 여객 854명, 승용차 487대, 컨테이너 65개를 싣고 최고 시속 24노트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항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말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선박 엔진 결함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내부 금속 조각의 엔진 실린더 유입으로 베어링 손상, 엔진 작동 정지로 확인돼 관련 부품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또한 성능을 재점검하고 해상 시운전, 실제 항로 시범 운항 등을 실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천 제주 여객선이 4일부터 주 3회 운항이 재개됩니다. 운항이 중단된 지 100일 만입니다. 선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엔지니어 3개월간 상시 승선, 항해 후 매주 엔진 개방 점검, 제조사 엔지니어 장기 파견, 5년간 정기 방선 점검, 특별 교육 기술 지원 등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365일 저희 임직원은 안전 운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제주간 막혀있던 이 물류의 물꼬를 저희가 튼다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객선 정상 운항으로 인천 제주간 해상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신뢰를 회복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유혹해 현금을 챙기려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붙잡혔습니다. 종업원이 돈을 건네는 것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식당 주인의 신고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시흥시내 한 식당. 탁자에 앉은 남성이 맞은편 여성에게 돈 봉투를 건넵니다. 남성이 건넨 돈은 1,500만 원. 액수를 확인한 여성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앞치마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건물을 빠져나간 여성을 쫓습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돈을 받은 여성을 체포합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40대 남성은 기존에 대출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 일당의 말에 속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저금리 대환대출로 불리는데 기존의 대출금을 자신들에게 갚으면 원래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수법입니다. 지급정지가 뭐 걸려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계속 압박을 하니까 빨리 그걸 갚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기를 당할 뻔한 남성은 이 식당 종업원이었고 범죄를 막은 건 식당 주인 이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돈을 건네기 전 자초지종을 들었고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다 여성이 돈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정말. 저런 사람이 은행 직원이야? 이럴 정도로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보고 느낌이 좀 왔죠. 사기 범죄에 가담한 여성은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서 고액 일자리를 찾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시흥경찰서는 해당 여성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기 범죄를 예방한 식당 주인 이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이달부터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물놀이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 연안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는데요. 환자마저 나온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서해 연안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안가 30곳과 갯벌 24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바닷물 수온이 18도씨 이상 올라가는 시기부터 검출되는데 지난해에도 4월 28일에 처음 검출된 바 있습니다. 감염될 경우 약 하루의 잠복기 후에 발열과 오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기저질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50%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51명이 감염돼 이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이제 간질환이 있거나 뭐 이렇게 당뇨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특히 위험한 거죠. 고위험군인 거죠. 이 신체 자체가 약해져 있잖아요. 면역이 약해져 있잖아요. 병원균 첫 검출과 함께 첫 환자도 나왔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60대 기저질환자로 지난달 21일부터 발열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려면
회나 조개 등의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접촉에 의해서 감염될 수도 있으므로 몸에 상처가 있다면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연구원은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임세영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린이날이 왜 탄생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5월 5일은 어린이가 주인공인 어린이날입니다. 아동복지법을 보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이날을 어떤 날로 알고 있을까? 가족들한테 선물 받고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날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가족들과 항상 함께했던 날로서 되게 특별했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는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많이 놀러 갔어요. 살짝 놀이공원 같은데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로 여겨지고 있는 어린이날. 그러나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22년 아동문학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날을 만듭니다. 1926년 5월에 발간된 잡지 어린이 4권 5호. 방정환 선생이 쓴 글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린이날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층 더 내리눌리고 학대받으면서 무참하게 짓밟혀만 있어온 참담한 중에 더 참담한 인생이 우리들 조선의 소년소녀였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눌려 엎드려만 있던 이 조선의 어린이들은 이날부터 고개를 들고 이날부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부장제와 장유유서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린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 어린이를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어린이날이었던 겁니다. 조선 어린이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던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의 그 권리를 좀 신장하고 또 어린이들의 살림을 좀 넓히기 위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고 봐야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1922년 5월 1일 첫 어린이날에 천도교 소년회가 배포한 선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선전지에 담긴 문구를 보면 항상 10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어린이날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하게 되고 다른 어린이 운동을 이끕니다. 이런 어린이 운동을 보고 들으며 자란 이들이 윤동주, 송몽규처럼 독립운동가로 자라 민족 해방을 위해 힘을 쏟게 됩니다. 어린이날이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어린이날에서 비롯된 여러 어린이 운동의 밑바탕에는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을 하면서 어린이 잡지를 내고 또 어린이날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시면서 1929년에는 학생 잡지라고 하는 것을 냅니다. 학생 잡지에서는 이 학생들의 역할을 또 강조를 하면서 방학이 될 때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글을 깨치게 하고 한글을 깨치게 해서 우리가 똑같은 한날 한시에 우리가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독립이라는 말은 표현하지 못했지만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잊혀진 어린이날 제정의 참된 의미.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지금이 방정환 선생의 큰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적기입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문화공연계도 분주합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많다고 합니다. 그림책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연극부터 무용, 클래식,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핑핑 콩콩 친구들 안녕.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올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핑크퐁 아기상어가 클래식 공연으로 어린이들을 찾아옵니다. 사자왕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주인공들의 여정이 친근한 클래식 음악과 핑크퐁의 대표 동요와 함께 그려집니다. 무대 위가 다채로운 영상으로 채워집니다. 풍부한 색감과 움직이는 영상, 극단 노뜰의 그림책 미디어 연극 파란 나무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파란 나무. 하지만 왕의 질투로 나무는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왕국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못마땅한데. 이란 작가 아민 하산자데 샤리프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억압과 폭력 속에서도 싹트는 자유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별주부전 이야기가 무용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천 시립무용단이 신작 워터캐슬 토끼 탈출기를 선보입니다. 말단 직원 별주부와 신분 상승을 꿈꾸는 토끼, 그리고 토끼의 간을 노리는 용왕까지. 별주부전 속 주인공들을 현대 시각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 밖에도 아트센터 인천에선 윤석철 트리오의 재즈 공연과 작곡가 시리즈 프로코피에프 두 번째 연주를, 부평 아트센터에선 어린이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과 양재진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당신의 마음은 등을 선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은 5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일상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풍성한 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안전교육이 학교별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안전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이달부터 운영 중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속 아바타를 설정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미션을 함께 수행합니다. 전국 최초의 메타버스 안전교육 플랫폼인 안전스쿨. 학교에서 연간 51차 시의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천시 교육청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간접 체험을 하며 각종 재난 시 행동 대응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메타버스 기반의 협력형 모바일 앱 안전스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지진해일, 화재 대피 등 각종 재난 상황 시 행동 요령과 안전 상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모바일 동시 접속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 도서 지역 학생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협력해 과제를 해결하는 게임형 컨텐츠가 포함돼 안전교육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영상 시청으로만 안전교육을 했을 때는 제대로 안 보고 재미도 없었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게임으로 참여를 하니까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안전스쿨은 그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모바일 컨텐츠를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온라인 360도 VR 안전교육 플랫폼인 사이버 학생안전체험관을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사이버 학생안전체험관과 안전스쿨을 함께 활용해 비대면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경보기가 울리죠. 이를 듣고 대피를 하는데 어린이나 지적 장애인들은 즉각적인 대피가 어렵습니다. 공단 소방서가 피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대피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불빛 피난 유도 장치 보급에 나섰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연수구의 동심원. 방에서 연기가 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신호를 수신받은 안심 사이렌이 울리고 경보음이 방 안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공간 구석 초록 조명이 문을 밝게 비춥니다. 밝은 조명을 따라가 비상구 문을 여니 비상 계단으로 이어집니다. 녹색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듯 초록 조명을 문 전체에 비춰
어린아이들도 불빛을 보고 대피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는 불빛과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녹색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신호등으로 연상해서 피난에 대해서 쉽게 대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 사고 사망자 비율에서 장애인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화재 사고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 시 장애인에 대한 실효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단 소방서는 장애인들이 비상시 대피를 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피난 유도 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밤에 애들이 유도등이 없어서 굉장히 그 대피하기가 불편했었거든요. 어떻게 막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텐데 아이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제 대피를 재빨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심원의 불빛 피난 유도 장치 설치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의 기부로 동심원 어린이 생활공간 2곳에 불빛 피난 유도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이 중심의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그 유도 장치, 피난 유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소방서는 기관 기업과 협력해 5월 한 달간 지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6곳에 무선 경보기와 안심 사이렌, 불빛 피난 유도 장치를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알뜰 정보 비우미 경제다 순서입니다. 평소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 세제는 물론 세안 비누 등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용기를 재활용한 종이로 포장하고 세제를 천연 재료로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요. 주부들의 아이디어로 환경 살리기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혜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흔히 가정에서 많이 쓰는 주방세제입니다. 화학 성분이 들어가 이런 주방세제보다는 요즘은 천연재료를 활용한 주방세제가 더 인기입니다. 수세미에 거품을 내어 그릇을 씻는 설거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액상용 세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주방세제 대신 고체형 비누 세제가 플라스틱 용기 배출을 줄여줍니다. 특히 방부제 등의 성분이 아닌 천연재료로 만든 고체 세제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종이로 포장해 부피도 줄였습니다. 최근에는 얼굴을 씻는 세안 비누도 코코넛 오일 등의 천연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안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코코넛 오일이랑 가성소다랑 향을 만들어주는 라임을 넣어가지고 배합해서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한 세안 비누는 색조 화장이나 선크림이 지워지는 천연 오일 성분을 배합하고 보습 역할을 하는 재료를 첨가한 겁니다. 이처럼 천연재료로 만든 주방과 세안 세제는 인체 유해 물질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주부들이 기획한 아이디어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세제 3개월, 6개월씩 쓰다 보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용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 그 세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제 씻어서 이제 바다로 가면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런 부분만 봤을 때도 그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는 액체보다는 이렇게 고체가 더 이제 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환경 살리기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천연재료 세제 만들기. 주방과 세안 비누에 이어 샴푸와 바디용품 등도 유연제 대신 천연재료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환경 살리기 동참을 알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입니다.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였던 비운의 천재 조각가 권진규. 오늘은 권진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삶과 작업들을 회고하는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묘실의 천사는 작년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족으로부터 141점의 작품을 수증받았고 올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전시입니다. 전시 작품은 총 173점으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르는 작가의 작품을 총망라하였습니다. 전시 구성은 작가의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입산, 수행, 피아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작가의 아틀리에에서 영감을 받아 우물과 가마를 형상화하여 여러분들이 작가의 아틀리에를 걸으면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꾸며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저희가 기증받은 드로잉북을 사본으로 제작하였는데요. 그 안에는 권진규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글이나 시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고 넘겨서 보면서 작가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Are you coming from Jakarta? Yes. Passport, please. 자카르타에서 도착했습니다. B-고요. 저희 쪽에 대기 환자가 있습니다. 간식 대기자긴 합니다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영화 베니싱 미제 사건. 사망원인을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어느 날 심하게 훼손된 신원 인상의 변사체가 발견되고 신원 확인은 가능할까요? 양손 피부 조직 사건을 손상이 담당하게 심해요. 된 근데 뭐 형사 그건 이론일 진호. 뿐이고 다음 주에 심포지엄이 사체의 열리는데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I'm 국제 Gino Park, 법의학자 detective 알리스를 from 찾아 Seoul 자문을 Police Station. 구하는데 Would you be able to come to the institute? We think she might be 최첨단 Chinese. 기술을 통해 Some 사라진 come to get a 흔적을 job 복원한 and 결과 send money to their families in 살해된 China. 사람들의 Life is 신원이 tough for 중국 them, and 여성이라는 they're all 것을 alone. 알아내게 되고 The organ removal was done right by a surgeon. Organ trafficking.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 장기 밀매 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Je pense que ce corps a été utilisé pour transfuser du 국제적인 sang. 범죄 조직의 정체와 마주하게 되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의기투합한 두 사람. 김정이 필요해. 환자가 다 쌀백이라고. 애를 하나 구해봐야 돼. 충격적이고 처참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There might be a second call. 사건을 추적하며 범인을 쫓는 이들, 사건을 덮기 위해 애쓰는 이들. 영화 베니싱 미제 사건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